네, 6월 30일 수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느덧 6월 마지막 거래일 또 2분기에 끝나는 날인데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 흐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없고 그쵸. 또 반면에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분위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라도 좀 올라가는 게 네. 어디예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말일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3,300선을 넘어서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1,030포인트 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뭐 한쪽이 오르고 한쪽을 누르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양시장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코스피 시장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SK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가격 반등을 좀 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눈에 띄게 움직였던 게 LG 그룹주들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못했지만은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LG 이노텍, LG 전자 뭐 이런 LG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중반 이후에는 뭐 골드만삭스의 이제 매도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았었고 항체 치료제가 델타 변이에는 조금 효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 조정을 좀 받았었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지금 제법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반기 말이기 때문에 어저께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하면서 조금 걱정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제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뭐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다. 오히려 바구니를 비웠다가 이제 월말에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매수를 좀 해준다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마무리가 좋은 상황인데요. 특히 코스닥은 1,030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7월부터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를 앞두고 있는데 근데 변이 바이러스 우려는 그렇죠.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또 확진자가 700명을 넘겼더라고요. 네, 이게 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좀 양립할 수 없는 양쪽의 지금 재료가 같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니까 여행주들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또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또 상승을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두 섹터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저는 7월 달에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게 실제로 이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었잖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전 세계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신고가, 뭐 유럽도 거의 신고가,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섹터 전략, 종목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에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오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난 5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mRNA 이슈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6월 한 달 내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23,000원 대비해서 벌써 지금 10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원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올리패스라든지 올릭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상승 시도 좀 나타나고 있고 어저께 이제 백신 컨소시엄을 이제 출범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ST팜이라든지 녹십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편에서는 또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이제 협약을 맺었다라는 얘기 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여름 휴가철이 오면 해외여행이 이제 가능한 그런 사이클도 또 오거든요. 그리고 뉴욕에서도 사실 오늘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여행을 오는 사람들 격리 면제 신청자를 받았는데 뉴욕에서만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제 경제 개방과 관련된 모멘텀이 분명히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글로벌 증시는 신고가
주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P위성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어제 편입한 이후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흐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저께 워낙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뭐 오늘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5% 이상 지금 수익 구간이 지금 나왔거든요. 어제 17,850원대 이제 매수 진입을 했었고 오늘 18,700원까지 지금 살짝 고점을 좀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 특히나 이제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는 진영과 상관없이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국방이라든지 안보 그다음에 항공위성 이런 쪽도 분명히 정책적인 이슈가 부각될 수 있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됐건 윤석열 후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이제 국방이라든지 안보, 항공위성 이쪽은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AP위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요. 목표가를 22,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추세가 지금 나름대로 좀 우상향이 쭉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 구간이잖아요. 아직까지 뭐 큰 거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제 직전 고점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이 우상향 추세가 슈팅 흐름이 한번 좀 나오면서 이제 발산이 좀 시작된다면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 전략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위성 어제 정책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신 상황인데요. 상승 추세 구간이다.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 아프리카 TV가 약간 악재성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막 장중에 급락이 좀 나오더니 오늘은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지금 뛰어넘으면서 12만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프리카 TV도 지금 한 2달 만에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한 25% 30% 가까운 지금 수익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준마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소외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TV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0만 원을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추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소재 종목 중에 요즘에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 오늘 8만 원도 뚫으면서 81,900원까지 지금 주가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오롱 인더도 지금 거의 뭐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30% 넘게 올라가고 있고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지금 훨씬 더 좀 잘 가는 이유는 결국은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지금 강화되고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수급을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소 좀 강하게 올라와서 신규 접근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후속주로 어떤 종목을 좀 참고를 좀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면 분명히 좀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할 때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후에 제가 공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현재 25%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오늘 또 후속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5만 5천 원에 비중 26%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5만 5천 원이면 아마도 올 연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5월 말부터였거든요. 한 달 동안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도 그렇고 꽤 올라왔고요. 현대위아는 오히려 1월 달에 만들었던 지금 고점을 지금 넘어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기에는 타이밍상 조금 늦었다. 오히려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빠졌을 때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금이 좀 있으시고 오히려 자동차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고 싶으시면 단기 조정을 받는 현대위아도 지금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차라리 현대위아를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한 종목 추가해가지고 편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바닥권에 있는 부품주들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상대
상대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또 전장화와 관련된 이슈,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현대모비스가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금 여유를 가지고 현대차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같은 동일 업종 내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를 하나 추가하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을 때 SFA 반도체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 갖고 계신 분이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거 질문하셨을 때 제가 오히려 그냥 팔아버리고 해성 DS로 교체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SFA 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잖아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업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를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추가 매수 질문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보다는 부품주인 현대위아랑 현대모비스를 추가 편입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볼까요? 자, 실적 시즌을 대비하고요. 지금 가장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이제 웬만큼 또 살아났거든요. 반도체 업종 중에서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00원에 테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조에서 11조 원 정도, SK하이닉스는 2조 원 후반대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오늘 SK하이닉스는 한 3%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만 원을 지금 넘어갈랑 말랑 하면서 상승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렇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 안에서 분명히 눈에 띄게 살아나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제가 종목을 몇 가지만 차트를 한번 검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해성 DS 같은 종목,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막 넘어가면서 최고가 랠리를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DNF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저점에서 한 10%씩 강하게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이제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한 달 정도 또 지나고 나면은 반도체 종목들 웬만하면 이제 다 고점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2분기 내내 반도체 업종, 특히 소부장 종목들이 계속 좀 소외가 좀 됐었지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테스라는 종목이니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공정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테스가 그래도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지금 제일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의 위치도 지금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격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고, 테스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분기 때도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무려 200% 증가를 해가지고요. 분기 기준으로 33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실적 시즌 때마다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좋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고성장세가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테스는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LPCVD라든지 PCVD, 특히나 요즘에 이제 증착 장비 중에서도 낸드의 고단화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176단, 뭐 SK하이닉스도 200단 이상의 지금 낸드를 지금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인수를 해가지고요.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고 지금 해외에서는 다 승인을 받았는데 딱 한 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까지도 승인을 하면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인수 합병이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SK
SK 하이닉스가 또 중국 쪽,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 SK 하이닉스도 중국 청주라든지 대련 쪽에 신규 투자, 낸드 쪽에 이제 투자가 분명히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이제 낸드 쪽에 투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성 DS나 뭐 DB 하이텍이나 DNF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추세를 회복하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쪽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 안에서 테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상승 초입의 구간이다. 목표가를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 이름이 좀 긴데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현재가 16,350원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신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아이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이현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mRNA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워낙 주가가 지금 강하게 올라온 상태잖아요. 사실 뭐 그런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TV를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추세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 전문적인 이제 CMO 위탁 생산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고요. 관계사가 이제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회사.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시밀러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허셉틴이라든지 아바스틴과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걸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이 원래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모더나와 관련된 이제 mRNA 백신 CMO 기업이 누가 됐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까지 이제 같이 좀 동반이 좀 되면서 그거 위탁 생산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지난 4월 달에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었거든요. 한 3개월 동안에 지지부진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고 가격도 이제 13,000원대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서서히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좀 이슈인데 스푸트니크 V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9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러시아 당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 백신을 도입을 안 했지만 전 세계 지금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탁 생산과 관련된 수혜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